다음 이어서 이제 질문 마니아님 발제인 병자호란의 패전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질의응답 가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자호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는데 이제 듣기로는 이제 평안도에 있던 군사들이 대부분 입보했다고 들었어요. 산성이 입보했고 그래서 청나라 군사들이 그 입보 산성이 입보라니까 대구 도로에서 멀어지게 돼서 빠른 속도로 한양까지 이제 진군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산성에 입보한 이제 입보의 명령에 이제 수령들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딱히 별 말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매뉴얼에 따랐기 때문에 그냥 처벌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저 위에서도 적었지만 이게 주화파하고 적화파 간에 청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수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화파 공신들 같은 경우는 이괄이 난을 겪었기 때문에 수도 한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이야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적화파들 같은 경우는 평안도에서 의주, 안주, 정주인가 정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주, 안주, 정주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정명호란 때 김유나 이기가 가지고 있는 군관들을 모두 그쪽으로 동원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강 이북에서 싸워야 한다. 예,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조익 선생 포저집에서는 그 최명길한테 보낸 편지에 나타나고 있고, 김상원 같은 경우에는 상소문에 나타나 있고, 정원과 김상원은 상소문에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질문인데, 저기서는 지금 조선 내에 있는 지방 수령들이 어떻게 대응했지에 대한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아까 저기에서도 이제 뭐 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수령이 사실 이제 병사를 직결시켜서 이제 가야 되거나 그랬는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예를 들어서 내뛴 경우, 근데 거기서는 조선에서 중앙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처벌할 건가, 아니면 이거는 사실 우리 민물도 잘못했으니까 지방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김자점이나 강화도에서는 좀 논의가 좀 넓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고관들이 위주로 얽혀지고, 촉화파 같은 경우는 융함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 수령들한테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보론은 하고 싶은 점이, 사실 이 전투 이후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전투 이후로 병자호랑 관련한 기억이 척화하고 주화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강화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 패전 책임 문제에서 주화파들 밀린 이후로 김경진이 놓고 놀아서 이렇게 사단이 나타나니까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당시 어디서 있었느냐, 당시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강화성 안에 있던 사람들하고 밖에 있던 사람들하고 기억이 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하고, 김자정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이 많은데 나중에 질문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김자정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론으로 결국 병자호란의 그 패전의 책임이 그 초점이 이제 김자점이나 김경진 뭐 이런 가 좀 중책을 맡은 사람들로 논의가 한정되었다. 공신 같은 경우는 중책으로, 공신들에 대한 논쟁은 중책을 맡은 사람들한테 논쟁이 집중되었고, 척화파들 같은 경우는 척화파들이 우두머리인 유황에만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지방 수령들까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산성 입보 관련해서 주화파는 수도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척화파는 국경을 막아야 된다, 제가 평안도를 지키한다 입장을 주로 가졌다고 했는데, 이런 정치 세력에 따라서 이런 방어 정책의 차이가 나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일단 태생적으로 일단은 주화 공신들은 거의 공신들이고, 척화파들은 거의 비공신 계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생적으로 원래 비공신 계열들이 공신 계열을 좀 많이 비판하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인조 후반기 이후로 넘어가면 그 강도가 좀 많이 세집니다. 그냥 인식의 차이. 인식이지만, 그리고 특히 주화 공신들 같은 경우 양명학 쪽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척화들은 거의 조익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긴 있는데 성리학자도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사상적 기반도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군사 전력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그 강화도를 봤을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어느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구체적으로 일단 조익 선생 같은 경우 강화성 밖에 있었는데 그쪽은 좀 김경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면에 안에 있었던 윤증이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김상용 정도는 김상용 말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김경진을 상당히 좀 비판하는 내용을 좀 많이 싣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김경진이 문제 있다는 기록이 많은 반면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김경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익 같은 경우 더더욱 다 같은 이제 동료의식, 무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위치에 따라서 기억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큰 피해를 당했던 종묘 신주까지 훼손되고 어진까지 찢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살하고 순절했던 그 강화성 안에는 김경진이라든가 정신에 대한 도와주지도 않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김경진과 정신이 어찌됐든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행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기록이 좀 많습니다. 네, 그 문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자호란 시기를 다룬 문집이 많고 그러니까 남한산성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강화도에 대한 일을 써놓은 문집들도 있어서 최근 학자들은 이제 어느 게 이제 더 진실에 가까운지 많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막 시각이 맞는데 특히 구범진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류 시간이 그때 언제였는지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교차 검증까지 들어가는 등 그런 많은 검증을 통해서 지금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고